자, 금요일이고 개장초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수도 나쁘지 않아요. 강보합이에요. 지수는 어디서 견인을 할까요? 지금 뭐 우리 쪽에서 가장 먼저 견인해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 요인을 사실상 갖고 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강세, 강보합을 띄고 있는데 우리는 뭐 유가증권 시장 위주로만 기준을 잡으니까요. 물론 뭐 코스닥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흐름에서 지금 별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죠? 희한하게 지수는 일단은 어찌됐든 0.05%의 강세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전체 시장의 음, 종목수 상승 종목이 좀 더 많나요? 그러네요. 극대형주 지수 관련 극대형주의 흐름은 다소 제한적인데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면서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오히려 조금 좋을 수는 있는데 뭐 우리하고는 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1, 2%의 등락도 굉장히 큰 등락이잖아요. 근데 주력으로 설정하고 16만 원 넘길 때 공격적으로 들어간 삼성전기 이런 게 2%씩이나 밀려 있으니까. 자, 메뉴에서 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가총액 순위 범위에 좀 민감한 편인데 LG와 굉장히 버거운 상태이지만 뭐 S대 위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그나마 강보합, 뭐 리콜 사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목별로 힘겨우실 때에는 지금 이제 거래가 대바닥권 형성돼 있느냐,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에 캔들의 크기가 축소됐느냐,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에 이런 부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의 종목 굳이 뭐 얘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차 전지의 기준을 여전히 설정을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변동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는 개별 변동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놓고 볼 때는 그나마도 뭐 국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포스코 퓨처엠보다도 에코프로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잡아드렸어요. 쟤네를 매수해라가 아니라 꼭 2차 전지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그나마 저 종목군들이 변동률을 주기에는 어렵진 않다. 그 기준이에요. 다만 이들이 고점을 계속 넘겨갈 수 있겠느냐의 기준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코가 석자고 우리 종목 위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힘을 내야 될 부분에서 힘을 또 내야 돼요. 우리가 정리한 가격보다 포스코 인터는 더 올라왔어요. 우리가 정리한 가격의 기준이라면 공식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셨을 거고, 요때 못 하신 분들도 하다가 뭐 이런 자락에서는 대부분 하셨을 텐데, 어찌됐든 얘는 거래대금을 그래도 1조 이상을 터트려 줄 수는 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변동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개별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 BM이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목 차익 실현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의 기준이 아니라 요 고점까지 점진적으로 강세를 띄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점진적인 강세를 띄는 거 뭐 시장 지수만 올라오면 당연히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 쪽에서의 수급부터 해서 뭐 ETF 상품의 수급까지 여러 가지. 그런데 요 등락 범위를 강도 있게 넘기기 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포드사와의 수주 계약 그 정도 수준이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게 이제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과연 최소 2조 그리고 3조를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어디까지든 갈 수는 있는데 그 갈 수 있는 높이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부분을 봐야죠. 1차적으로는 뭐 60만 원이라고 친다면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그럼 얘의 20% 이상하고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누적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에 20%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겠지만 매번 강조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어때요? 급감이 돼 있어요. 급감이 돼 있다라는 건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쪽을 펀더멘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 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꼭 보시고,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급감된 상태인데 무조건적으로 우기고 들어갈 수는 없다. 또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 거래된 급감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하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하고 오늘 이제 마감 때까지는 얘는 그나마 70% 수준까지 거래가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지만 된다면 뭐 점진적인 강세를 보는 거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를 한다면 뭐 6, 70% 수준, 그리고 거래가 수반될 수 있단 말이에요. 1조니까 하루에 거래대금 상위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 그 고점 거래대금보다는 다들 못 미치지만 아예 급감해서의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쪽은 그나마도. 에코프로 HN은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HN. 얘도 오늘 움직임 폭의 기준이 일단은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되는데, 이 거래대금 수반된 것이 유지가 된다면 6천억, 7천억, 8천억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만 된다면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6천억일 때 1조 터뜨리고 상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 거래만 유지되면은 개별 기준에서 얘가 움직인다고 지금 2차 전지 전체가 막 폭등으로 연동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보시고, 또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주력으로 가지고 있던 포스코 퓨처엠의 차익 실현 단가 대비해서 눌려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필요 없다. 이수페타시스 38,000원 공식 매도 이후에 4만 원대 올라갔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 없다. 수급 범위가 계속 둔화된다면 고점을 넘겨가는 흐름의 속도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럼 새로운 걸 찾자, 이런 종목을. 그 맥락입니다. 그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종목군들 기준을 뭐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2차 전지 덕분에 우리도 수익을 냈고 전체 시장의 수급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겁니다. 거래대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의 흐름이죠. 지금 오늘 기준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금요일입니다. 미국 쪽에 어제 이제 강세까지 연출이 됐다가 눌려지고 끝났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든 말든 미국은 초강세 흐름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0.6 뭐 이렇게. 니케이 0.06 뭐 약밥이죠. 별 의미도 없죠. 유럽 쪽 뭐 다 낙폭 줄이고 끝내놨고, 결론은 다음 주에도 뭐 크게 기대가 되는데, 기대되는 걸 떠나서 우리의 디커플링 상태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 큰일 났어요, 뭐가 어쨌어요, 그건 다 무시하시고, 월봉 기준에서의 다우지수의 위치 고점 대비 4.7%, 3,000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200포인트 수준, S&P 500 지수 3,000 역시 100포인트대 수준, 나스닥 2,900 수준, 요 정도 수준에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원체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 유럽이나 아시아 대비.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가 이제 미국 변동률 또 차증치대치 고점 대비해서 흐름, 그게 이제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케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질 때 3,400포인트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조금 그 안정화가 되면 돼요. 우리만. 그럼 우리가 이제 안정화되어 갈 때에 또 디커플링을 해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이끌어줄까? 맨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쇠뇌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058 수급,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낱장 파일 어제 거 올려드리면 되니까, 어제 거 잘라놓은 거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니까 낱장 파일 이거 올려드리세요. 매집에 대한 기준. 항상 이걸 보고 기준을 잡으세요. 어려우시면 시장 흐름도 결코 뭐 무너지는 흐름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미국까지 사상 최대치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언론에서 플레이가 더 나오겠죠.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도 작년 10월 이후에 IT와 자동차, 또 올해 들어서도 IT와 자동차 여전히 그 누적적인 부분이 훼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훼손됐나요? 아니죠. 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나서 이번에 너무 가파르게 밀렸단 말이에요. 짜증스럽게. 7%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일단 하여간에 밀렸어요. 밀렸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수 부분의 그 종가상은 아니지만은 고점 기준의 지수 부분을 형성을 잡아줬죠. 그러니까 2,600포인트대 중반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고점을 찍고 눌린 폭인데 오늘 욕심 같아서는 최대한 돌려주길 바라는 거고 만약에 못 돌리더라도 문제가 발생돼 있는 건 없잖아요. 뭐 중국의 또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그럼 개뿔 뭐 외국인들이 예전에 그럼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두들겨 패든가 그렇게 되면서 이런 진짜 폭락이 나오든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의 흐름 자체에 있어서 유동성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 이 부분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요 상태에서 이제 하방을 잡으려면은 캔들의 크기가 작아져야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둔화되고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돌리면 안 되고 지수에 연동돼서 미끄러진 부분이니까 지수 빠르게 돌리면서 지금 2600이에요. 60포인트 앞전 바로 직전이 60포인트 정도란 말이에요. 60포인트 들어 올리는 과정에 이제 얘네가 앞장을 서주면 된다라는 거죠. 얘네가 앞장 못 설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LG전자나 하여간에 뭐 이 네 종목 중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건데 기존에는 속색이던 게 하이닉스하고 LG전자, 삼성전기였다면은 이번에 그 효자노로 됐던 LG전자가 좀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돌리는 흐름 속에서 수급 개선 폭 그리고 거래 대금 부분 그리고 이제 이슈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전장이죠. 어차피 실적 개선 폭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아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 녹화 부분이 지금 재생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라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뭐 VVIP 방에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들으셨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쪽이 두 번이나 지금 16만 원 돌파 이후에 밀려버렸는데 뭐 시장에 일부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누적 수급이 그 눈으로 확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메이저들이 들어올린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미끄러져 내려올 때 주춤거린 정도 수준의 손바뀜.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80만 주 거래 터질 때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가 외국 기관이 더 높아요. 보세요. 매수의 기준도 45만 주 전체 거래량의 개인보다 높단 말이에요. 외국 기관이.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놓고 있어 관망해서 밀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하지 마시고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뭐 시장의 지수 영향도 있고 뭐 손바뀜의 흐름도 있고 지금 자락에서 좀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다. 요 자락에서 다시 16만 원을 넘기려는 매수 강도 그 부분이 충분히 실려 나올 만큼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백나라만 뭐하겠어요. 결국은 누적적으로 볼 때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일단 시가총액이 1월 이후에 1월 달부터 좀 나오는데 1월 이후에 기준에 시가총액이 지금 얘가 5위는 아니잖아요. 4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매집 기준에 4위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는 밀려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그 매수 강도 유입된 거 그것이 포함이 되면서 작년 10월부터 해서의 기준에서도 3위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위 쌍끌이 순매수에 그러니까 굉장한 매수 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제 눌려 있으니까 짜증스러운 건데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스럽지만은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과하죠. 과하게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9%나 밀려 있는데 시세도 못 내고 밀려 있으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뭐 연초에 사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는 지금 얘를 4월, 5월에 샀는데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2차 전지 샀으면 초대박인데.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하자라는 설정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분도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번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일단은 그 6월달 포트 보시면 18%까지 갔던 게 7%로 밀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수페타시스 38,000원짜리 32,000원. 그게 가장 크고 53만 원 뭐 우리는 거기서 정리를 했고 그 위에 가격에서의 포트 수익률을 캡처를 한 거였는데 얘가 30% 초단기간에
근데 이제 되돌릴 수 있느냐를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되돌릴 수 있느냐의 부분에 프리미엄이 이제는 너무 높아졌고 수급도 많이 꼬여져 있고, 그러니까 기대 요인이 좀 제한적인 상태의 기준인 거고, 또 현대로템도 무지하게 밀렸습니다. 25%말 같지도 않고 계속 밀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 인식 좀 잡히는, 윗골이 달린 부분에 있어서 캔들은 이제 별 2개짜리의 비석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력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주력주의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수급 부분까지 놓고 해석을 하자. 하이닉스가 9%씩 오르는 장이에요. 하이닉스가 하루에 9%.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좀 보시고, 현대인프라코어도 너무 답답스럽지만은 이 뭐 진짜 이건 뭐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더 위안이 되는데 이거는 뭐 숨도 못 쉬는 거죠. 거기다가 12,000원 넘어왔을 때 나 이제 원금 왔는데 정리해도 되나요? 아니요, 가져가시죠. 지금까지 갖고 왔었는데. 계속 그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주실 정도라면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 개별 매매에서 뭐 원활하시다면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방안에 질문 주시고 그 답변대로 움직이시려고 가입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버겁지만은 뭐 2차 전지에서의 그 또 이수베타시스에서의 그 수익 범위 났던 부분으로 일부는 좀 잡아놓고 지금의 손실 범위를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제대로 또 수익 잡아내야죠. 그러니까 뭐 20%의 이런 등락률, 20%의 이런 등락률이 충분히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뭐 원체 매집이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도 일단 여기에 있어요. 시가총액이 무슨 개풀이나 11,000원이 깨져가지고 지금 2조 원 갈짝 넘는 그런 수준뿐이 안 돼요. 시가총액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서 어때요?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매집에 대한. 또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도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거의. 올해 들어서도 8% 수준의 매집이 돼 있어요. 여기 안 떠 있는 거는 기관 쪽에서 소폭 매도가 돼 있어요. 올해. 그래서인 거고, 과도합니다. 과도한 그 조정폭의 기준이라서 중기적으로 좀 업황이 눌려져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차익 실현 수급이 좀 급격하게 나올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손바뀜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7월달 포트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이제 5% 손실의 기준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게 포함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8월이 중요한 건데 8월 기준에서 지금 뭐 불과 3일 만에 3.7%나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뭐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고, 동진 세미캠 뭐 급격히 눌려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주력주 기준에서 저 3% 등락 범위라고 한다면 그 수준은 지금 지수 2,600을 감안했을 때 2,660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이번에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660, 2,700만 돌린다고 했을 때 그 3%는 다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끌고 올라가는 거는 얘네가 끌고 올라가 줘야죠. 얘네가. 지금 오늘의 2차 전지도 모르겠어요. 오후장에 뭐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럼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나 뭐 SK 이노베이션에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거래대금 보시잖아. 거래대금 없잖아. 얘도요. 올라가긴 하는데 거래대금이 없잖아. 얘 상한가가 든 종목이에요. 상한가가 든 종목. 17조까지 올라가면 상한가를 간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얘를 비교하실 땐 예전에 이제 카카오페이 정도 수준 보시고 80%의 대주 지분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품절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쪽 정도 보실 수 있는데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개별 매매 정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종목 기준에서 보셔야죠. 그래서 주력주들의 대한 부분은 뭐 윤정도도 불편하시면 믿지 마시고 종목 군들을 들여다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이제 현대 로템 정도, 그리고 LG화학에 이제 누적 수급에서는 큰 영향은 없어요. 단기 수급이라서 그렇지. 유통 물량 자체도 없고 얘도.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 지분이 한 7%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그거는. 단기 지금 수급은. 그리고 현대 로템하고 지금 동진 세미캠이 조금 수급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눌림폭이라 많이 어려운 건데, 일단 어찌됐든
포트폴리오 기준 내 유지 비중을 많이 축소하더라도 되돌릴 때 기준 설정에도 크게 뭐 무리수 없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리고 오늘 지수의 보합권의 등락 범위에 대부분의 극대형주가 지금 사실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의 흐름인데 상승 종목은 조금 많지만은 체감 온도가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도 잘 생각하세요. 12만 1,000원이 52주 고가였어요. 이번에 그것도 넘고 지금 12만 원 공방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고 사실은 쭉쭉쭉 수익이 나야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뭐 시장 자체가 윤 정도가 말한 것 대비해서 지금 눌려버린 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전기 쪽도 지금 16만 원 대비해서 그 16만 원만 기준 잡아도 뭐 16만 5천 원 찍고 내려온 거예요. 얼마 밀린 거예요? 8%? 위에서 잡은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뭐 최악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종목은 일단 아니고요. 현대차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상식적으로 조금씩은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범위에 대한 기준이죠. 실적 범위에 대한 기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저를 안 믿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믿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맹신을 하자 이게 아니지. 응? 실적 좋다고 무조건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다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1년에 15조씩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60조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진짜 곤두박질 치기 전까지는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을 잡아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의 기준이 아니야.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올 초나 4월 달에 42만 2천 원 뭐 이럴 때 갖고 있을 때에는 뭐 솔직히 42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40만 원 미만 30만 원대 편입할 때에는 따블은 아니더라도 주력주로서 연간 단위 막말로 50%만 올라와도 어디야? 연간 단위. 응? 그 정도의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었고 그 30만 원대 40만 원이라고 잡아도 그럼 그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도 40조가 넘어요. 40조가 넘는 그 기준에 시가총액이 40조 올라오면 안 되느냐? 아니 전체가 다 올라가서 40조가 넘겨져도 시가총액이 뭐 그래도 12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다들 못 갔는데 지 혼자 여기서 당장 막 40조 이상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따블이 난다면 어떻게 돼요? 73조란 말이야. 73조 올라오는데 개뿔 순이익은 2,600억이야.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뭐 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얘기하는 거죠. 또 기아를 얘기하는 거고. 응? 이게 실적이 이번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13조에서 또 올라간 거예요. 11조에서 또 올라간 거고. 그래놓고 매번 실적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을 얘기해요. 정점이다. 근데 또 올라가. 정점이다. 또 올라가. 정점이다. 또 올라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는 실적 그리고 업황 그리고 수급 그게 다 삼박자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너무 버겁긴 합니다만 차분하게 우리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대처하고 그리고 LG화까지죠. 이제 극대형주의 기준이. 그러니까 LG화 기준도 2차 전지 다른 쪽의 변동률하고 이제 조금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뭐 급격하게 이제 확장되기보다는 하방 정지성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소재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또 LG에너솔루션의 130조 시가총액 지금요. 거기에 대한 81.84%의 지분은 어떻게 할 거야? 당장 현금화를 못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가치 부분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도 캔들의 크기가 이제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거래 둔화되고 크기가 작아지고 여기서 이탈될 때 거래가 터져버리면 또 부담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래가 둔화돼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프라코도 현재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맞아요. 옳아요. 근데 전체가 다 지금 눌려져 있다 보니까 쉽게 손이 나가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부터는 가격 메리트로는 개별 기준으로 다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거래가 이제 계속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현대 그 삼성 성우 하이텍도 종목 검색기 맨 처음 떴을 때 우리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기준에 11,500원인 거예요. 11,500원에서 상한가 들어간 그 흐름인데 그때하고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11,500원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기준은 수급이 그렇게까지 형성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11%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논리로 보자고. 얘를 지금 잘라낼 건가의 기준에서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요 물량이 나갔느냐 했을 때 안 나갔어. 그럼 저 물량이 뭐 공매도 대차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야. 다만 이제 이게 뭐 중기 추세로 들어왔을 수는 있죠. 아니 나는 뭐 손실 봐도 견딜 수 있어. 야 우리 매수 평균 단가 13,000원 수준인데 야 10% 15% 아이 뭐 우린 견딜 거야. 좀 사주세요. 한 번만 사줘서 대박 한 번만 내주세요. 아 싫어. 아니면 기다려. 야 우리가 손절을 하지 않는 한 니네도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어차피 손절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한 손바뀜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과도하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소설 쓰는 것처럼 돼버렸고 근데 이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누군가의 기준에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윤정도를 의지하시든 880만 주, 8천만 주짜리 11%의 매집 평균 단가 13,000원. 근데 할인이 돼 있어. 생각 같아서는 내가라도 다 사서 들어 올리고 싶은데 6,600만 주까지 거래가 수반됐던 애가 그 값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원래 따지면요. 기술적으로 변동성 매매하는 종목은 거래되는 급감 되면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온다라고 영풍재지의 30분 봉 보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왜 갖고 가? 외국인이 이렇게 때려 산 종목이 11%한 달 만에 지금 11%산 종목이 없어요. 한 달 보름 만에.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 그대로 소형 잡주다. 9천억이 소형 잡주는 아니죠. 거기에 실적 전망치 부분이 윤정도가 전망한 게 아닌데 컨센서스가 일단 어찌됐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또 자동차 업황 자체는 뭐 누가 설명 안 해도 될 만큼의 기준이고 PBR, PER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의 저평가의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수페타 처음 들어갈 때가 PBR은 높았어요. 근데 PER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7배? 기술주가? 그렇게 들어간 게 200%가 올라온 거예요. 얘도 200% 가자. 그게 아니야. 지금은 뭐 반등 조금만 나아져도 숨을 쉴 수 있을 구간이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과도하다라는 거는 인식이 잡혀 있고 여기서 진짜 주력주에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부담 요인은 현대 롯데의 수급과 동시세미캠의 수급인데 그 부분도 이제 여타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성 뭐 프리미엄을 붙이는 성장성이 아니라 실적 개선폭 이런 걸로 이제 대처를 하고 최악의 경우 그럼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은 그때 고민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이버도 비중을 10%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7.5%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의 기준이니까 실적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의 기준이니까 네이버의 변동성도 좀 일정 범위 있을 거다라는 해석은 했지만 이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9시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게 이제 정리돼서 나오고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해석이 돼서 나올 텐데 이왕이면 뭐 당연히 그냥 치고 올라갈 때 흐름이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거래가 터졌고 양봉이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었고 그리고 이제 꺾여져 내려가다가 저점 대비 2% 반등이니까 다시금 추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금 또 눌려서 버거운 상태에 돼 있는데 케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급적이면 22만 원 지켜주고 명목 가격 지켜주고 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게 22만 원이라는 요게 지금 프로그램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안 사고 난 밑에서 살 거야 라고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질 않아요, 사실은. 이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형주 잡주는 이탈이 되는 순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22만 원이야. 그러니까 훅 하고 밀려요.
근데 대형주는 이게 훅 깨진다고 해서 뭐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영향은 있겠죠. 고점 돌파의 영향, 또 지지 라인의 영향, 이탈되거나 올라갔을 때 기준에 그런 식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이제 뭐 소형주들처럼 이탈되면 뭐 하한가 두들겨 맞고 그런 개념은 일단 아니죠.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지금 현재로 어찌 됐건 현재 기준에 설정 범위 기준에 네이버 쪽의 기준도 다음 주에 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그냥 막연히 뭐 구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죠? 주봉으로 보시면은 얘도 바닥권에서 인식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돌렸는데 많이 돌렸어도 전체 추이 추세의 흐름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지금 뭐 고점을 넘긴 게 있어 없죠. 근데 수급까지 연동이 되면서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올린 흐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월 이후의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바닥 찍고 나서의 그 흐름 속에서 지수의 연동이 안 되다가 수급 논리죠. 명분이 좀 생겨서 수급이 발생이 되고 그 수급이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 이 고점을 거래를 터트리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시장의 이슈든 자체 이슈든 꼬리를 달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오늘 뭐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 22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요 아랫봉의 기준이 얼마? 20만 4천 원이라고 쳤을 때 요 흐름에서 굉장히 큰 장족형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요 장족형의 흐름이 빨간색의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족형의 흐름이 그렇게 해서 요 자락에 놓여져 있는 요 꼬리와 그죠? 그리고 요 자락에 있는 윗꼬리의 기준에 말 그대로 장족형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힘의 겨루기가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꼬리 부분에 요 자락까지 같이 놓고 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꼬리 부분에서의 요 자락까지도 줄을 그어 놓을게요. 이게 이제 뭐 노안이 오신 분들의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보이시거든. 올해 것만 당길까요? 더 멀리, 더 가까이? 됐나? 그림이 이게 좀 이쁠라나? 어찌됐건 앞전 고점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그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커져 있을 때 그럴 때 기준에 이렇게 캔들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왕이면 이제 그 종가 기준을 좀 더 당겨줘서 더 이쁜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꼬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이제 장족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데 이러면 이제 어느 방향성으로든 튑니다. 어느 방향성으로든 튀어요. 그때 이 부분이 뭐 공매대차 상환일지 수급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상시 대비해서는 뭐 추세적인 매수 강도가 들어왔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점처럼 매번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뭐 꼬리가 달렸으니까 중립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중립은 아니죠 사실은. 수급뱀이 들어오면서의 추세 강화 범위 우리가 평상시에 설정했던 것처럼 거래 살려져 있고 장악형 떠 있고 수급 들어와 있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진 거고 극대형주의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얘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 저 초록색으로 해버릴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니까 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장족형의 꼬리가 그러니까 아래 위로 길게 달린 이러한 경우는 장족형의 기준으로 삼선 전환도를 우리가 배웠죠. 배우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든 튄다라는 이야기를 좀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느 방향성으로 튈래라고 했을 때 거래가 없으면 신뢰도가 없어요. 근데 거래가 터지고 지금 방향성에 대한 논리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요 기준에서는 윗꼬리가 좀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거래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다음 주에 거래가 없으면 질질질 밀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터져주세요. 터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의 기준은 여기서부터의
이 꼬리 부분을 다음 주에 감싸 안고 돌려주는 흐름으로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당장 돌려야죠. 지금 IR 뭐 진행 중이고 그것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해석 부분 그 내용이 나올 거고 거기에 당연히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가 형성이 될 텐데 급격히 유입되던 수급이 에이 개뿔 아무것도 없네 하고 공격적으로 급격히 꺾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꺾인다면은 얘는 어차피 주력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리 기준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윗방향이라고 형성이 된다라고 쳤을 때 그렇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 반발력의 기준은 동일시 된다. 최소 2,660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지금 미국 선물이 0.5% 이상 강세고 그렇게 되면 그럼 돌리는 거야? 그랬을 때 기준에 기본적인 반발력은 나온다. 그게 이제 거래가 실려준다면 탄력 반발력, 탄력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짜증스럽고 버거운 상황인데 포트폴리오 전체가 그래요. 지금 우리 업종 가지고 있는 전체가.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점수 주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2차 전지에서 심적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루 변동 나오면 강세 뛰면 따라 붙겠지 우리가. 약세 뛰면 견딥시다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거래가 터져 있고 기준이 잡히면 그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지 않고 개별 기준의 에코프로 HN 정도만 지금 현재 편입 설정이 잡혀 있는데 에코프로 HN은 계속해서 캡처해서 마지막까지 캡처해서 주셔야 돼요. 10분 봉, 뭐 5분 봉, 뭐 1분 봉, 뭐 어느 쪽이든 가장 이쁘게 나오는 그림에서.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거래가 이렇게 둔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강보합입니다. 아 좋아요. 빨간불이네. 이러면 안 돼. 거래 터져야 돼. 그리고 영풍제주도 장중에 한 번이죠. 어제 두 번이었고 어제는 그래도 3% 등락에 돌려가서 다행인데 오늘은 개장 전에 제가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마감 이후엔 제가 안 봤고 투자 주의 부분하고 이제 투자 경고는 그건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어차피 뭐 펀더멘털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금융당국의 이제 뭐 투자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오버슈팅으로 쫙 올려버릴지. 근데 오늘 기준은 지금까지 패턴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2주 정도의 패턴이요. 개장 초 강력 매수 그리고 전고점 돌파 그리고 냅둬버려. 그럼 알아서 질질질질질질질 흘러. 그 다음날 또 개장 초 강력 매수. 뭐 그런 흐름이 지속돼 왔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메이저들의 수급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 수급 플러스 메이저의 수급까지. 그 메이저의 수급이 말 그대로 뭐 CFD 해치 물량일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뭐 수급 논리로서는 급격히 뭐 나 손절할래 뭐 몇십억 몇백억 나 손절하고 나갈래 이런 상황의 기준은 일단 아니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까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준에 종목 검색에는 안 나와요. 수식 자체가 우리는 안 나와요. 얘는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상한가 두 번 갔던 종목인데 7월 달에만 그 상한가 갔을 때 그 거래대금 수준에는 현재로서는 못 미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면 13시가에 뜰 수 있습니다. 요건 뭐 개장 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이건 뭐 개별 매매. 문자 사인 발송하는 거는 진짜 심적으로 우리가 편했을 때. 지금 불편하잖아. 개장 초에 네이버 진짜 기회다. 갭상승의 거래대금 2위고 요거 양봉으로 계속 쳐올리면은 들어올리면은 막 상당할 거다라는 기대요인을 했는데 음봉으로 밀렸고 영풍재지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오늘도 개장 초 고점 찍고 또 수급이 멈춰버리고 거래량이 2천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50일 고가 넘겼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꼬리 달렸는데 그 와중에 비이성적인 또 흐름까지 연출이 돼서 짜증스러운 상황이죠. 그나마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합권
공방이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또 HPSP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뭐 편입사인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누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뭐 한미반도체도 변동이 크긴 한데 그쪽에 흐름은 인제 볼 거예요. 인제 한미반도체는 인제 그래서 이제 투자 이제 딱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투자 경고 상태 그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더 들어 올려지면은 거래 정지하루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미반도체도 빼놓지 않고 여기다 뒀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밑으로 내려놨고. 그래서 항상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 자락의 최고점에서 거래가 분명히 둔화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변동률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손이 가게 되고 시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것만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차익 실현 손절 그것만 제대로 지켜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기존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냉정하게 설정해서 대처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자 나가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종목 없죠? 일단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주력주 다 들어가 있고 다들 진짜 숨도 못 쉬게 계속 찔끔찔끔 밀려서 숨도 못 쉬게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그나마도 돌릴 때의 변동률을 기대하면서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강연회가 이제는 한 분 남으셨어요. 자리가 물론 뭐 50석이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신청만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이 계세요. 사실 두 분인가 세 분께서 신청만 하시고 못 오신단 말이에요. 요거 고쳐주시고 이제 못 오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이유는 뭐냐? 원격으로 해서라도 난 HTS 버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이게 뭐 영상이 오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영상 이거 그 지금 공지사항에 항상 빼놓지 않고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거 영상 이거 업 시켜서 일부 공개로 해놓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영상 넣어주시고요.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 오셔가지고 HTS 버전 받아가시고 시장 더 개선되고 2차 전지 제2의 2차 전지 기준에서 랠리 뭐 한미반도체도 뭐 이수페타시스도 뭐 2차 전지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차 전지였어? 아니었잖아요. 그 수익 범위들 우리 다 가져갔었죠. 그런 흐름처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장 마감 전에 이 가격은 다 바뀔 거예요. VVIP 가격은 안 바뀝니다만 이 VIP 가격은 월요일 날 장 마감에 바뀔 거고 또 한 가지는 연장 신청하셨을 때 2017년 이후에 자체적으로 좀 할인율도 드리고 추가 기간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형화 시킬 겁니다. 정형화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 가입하신 단가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가격이 뭐 계속 올라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과도한 우리 직원분들을 괴롭힐 만큼의 과도한 무리한 요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실 것 같으면은 안 들으시면 되지.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직원분들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이스피싱 애들 전화 돌려서 그렇게 막 고무줄 가격 하는 친구들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 그 저가 상품이라고 해봐야 77만 원 뭐 이래요. 그 친구들 하루에 많이 가입하면 100명이야. 그럼 뭐 누가 전화 받아줘? 아니 다 그냥 카드 결제하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고 거기에 무슨 뭐 할인이 있고 추가 기간이 있어요. 연휴 기간 때 추가 기간 뭐 일주일 정도 드리는 정도 수준이 있지. 할인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2+1에 벌써 이미 할인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뭘 거기서 또 할인을 해드려. 그러니까 뭐 할인해드리고 안 해드릴 그 개념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요번 기준의 마지막 이벤트니까 단행하시고 그다음에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3년 전, 5년 전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그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에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1년씩 연장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조정을 해드릴 수는 있죠. 자, 결론적으로 버겁지만 그래도 7월 잘 마무리해놨고 2차 전지 뭐 더 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마무리 일단 우리는 잘 해놨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포트 재편입 작업에 옥석거리기 잘 하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잘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네이버에 대한 차트 올려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냥 막연히 뭐 종목 보고 시젠 들어갑니다. 에센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내일장 공략주에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 화면도 캡처해서 오늘 낮방송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는 넣어놓은 적이 없어요. HPSP요? 여기 있지 않나요? HPSP는 문자가 계속 나갔고 포트에 있었고 한미반도체는 전량차익 실현하고 뺐죠. 여기 없나? 여기 있잖아요. HPSP. 그죠?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했을 때도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 있고 하니까 투자 경고 예고니까 뭐 한 발 뒤에서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슬슬 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슬슬 볼 거고 HPSP도 하여간에 뭐 수요일이 굉장히 기회였죠. 얘네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막 두들겨 맞았으니까 빠르게 돌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빠르게 돌려놔야죠. 캔들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작아졌다라는 건 바닥 인식 잡는 거고 얘도 지금 뭐 말 같지도 않은 수급이었는데 변동성이었는데 빨리 돌려놔야죠. 자,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 다시 또 들여다보고 전략 설정하겠습니다.